조종사들이 흰옷 입은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가에서 나오는 연기는 폭격의 준거가 된다. 한국 전쟁 때 6.25 때 미국 학자들이 미 공군 조종사들을 인터뷰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 이건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미군이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전환을 할 때 한국인의 생명, 안전, 자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도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미군의 폭격이라는 전쟁 전술을 단초로 한국 전쟁을 조명한 책입니다. 김태우 서울대 평화연구소 HK 연구교수가 쓴 책인데 창비에서 나왔고 폭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다소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제는 미 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 전쟁이네요. 김태우 교수를 곧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우입니다. 예, 많이 바쁘실 줄로 아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이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제 책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보니까 이 책이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원금 뭐 이렇게 이 연구를 장려하는 또 치하하는 차원의 그런 것도 받은 것 같고 그만큼 좀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이 폭격이라는 책. 네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네. 제가 아주 유치하게 예, 제 지식선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미군이 남한도 다르게 말하면 남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엄청나게 가했었다. 이런 얘기가 이 내용상으로는 핵심인 건가요? 네. 한국 전쟁기에 북한 지역에서 공중 폭격에 의해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나 구조 같은 것은 사실상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도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공중 폭격에 의해서요. 예, 공중 폭격에 의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유명한 노근이 사건 같은 경우도 초기 희생자 100명 같은 경우에는 폭격기에 기총소사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럼 뭐 그 유명한 사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폭격에 의해 희생됐죠. 그 1950년 당시에 한국 정부가 직접 조사했었던 그 피해 원인을 조사한 것을 그 자료를 살펴보아도 그 한국 정부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서울 지역의 희생자, 그 죽거나 다친 사람들 그의 그 원인을 살펴본 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공중 폭격에 의한 희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폭탄 투하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희생의 원인 같은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그냥 전쟁 초기부터 남한 지역에서도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이렇게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좀 어폐가 있고요. 그러면 왜 남한 지역에서는 민간인을 공격했고 서울 민간 희생의 가장 큰 원인이 공중 폭격일 정도로 왜 그 같은 구조가 발생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구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 책으로 뭐 책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논문이라고도 해둘 수 있겠고요. 뭐 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결과물을 내신 거는 사실상 처음이신 거죠. 이런 민간인들의 희생의 뭐랄까요 한국 전쟁기 전반에 걸쳐서 그 구조를 밝힌 것은 뭐 국내외를
통합해서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 이게 뭐 아무튼 한국사의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맞죠. 왜냐면은 세계 각국의 많은 대학들이 한국사를 또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국 전쟁은 단순히 한국사의 영역이 아니라 국제적인 냉전사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한국인이어서 그 의의를 뭐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전쟁의 가혹성, 그런 어떤 군인들의 죽음이나 민간인들의 희생 규모 이런 것을만 가지고 통계를 잡아도 예컨대 그 주로 미국 쪽의 사회과학자들이 네. 그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 그 근현대사에서 발생했었던 인류사의 전체 전쟁을 네. 다 이렇게 다양한 통계를 내봤는데 그 severity라는 가혹성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한국 전쟁이 그 역대 전쟁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2위가 뭐냐면은 네. 1위가 제2차 세계대전, 2위가 제1차 세계대전, 3위가 한국전쟁인 겁니다. 세계대전을 빼면은 1위네요. 네,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계라는 땅덩어리를 한데 놓고 봤을 때는 한국전쟁은 국지전이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세계 차원의 국지전으로서는 가장 잔혹했던 전쟁이다. 네, 그 미국이나 그쪽 사회과학자들의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금 있다가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잔혹성에 대해서 네네. 예, 뭐 초토화 작전 네네. 뭐 등등 이런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일단 선생님의 말씀으로 교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구조적인 배경이라는 그 지점을 네네. 좀 설명을 시작해 주시죠. 남한 지역에서 전쟁 초기의 공중폭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중폭격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유럽 지역에서의 그 유명한 드레스덴 폭격, 함부르크 네. 폭격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단 하루의 폭격에 의해서 뭐 6만 명, 8만 명의 도시 희생자들이 발생하곤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뭐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던 이웃의 일본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중 폭격에 의해서 소위탄 폭격에 의해서 예컨대 도쿄 폭격 같은 경우도 단 하루의 폭격만으로 10만 명의, 그러니까 그 원폭 말고 소위탄, 불 지르는 방식의 소위탄 폭격만으로도 단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는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한 공중 폭격, 심지어는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 폭격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일종의 군사 작전으로 당연시하는 그런 군사 문화가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같은 미국의 전략 폭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센 세계 여론과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특히 유럽 지역에서 그런 반전 평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데요. 유럽은 아까 그런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유럽의 대부분 지역이 뭐 굉장히 초토화가 됐었죠. 많은 인명 희생이 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반전 평화 운동이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는데 그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도 국내 여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군 내부에서도 그런 전략 폭격에 대한 비난이 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이전 시점에 공군 내부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서는 군사 목표를 향해서만 정밀 폭격을 한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아무튼 그런 거의 확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외적으로라도 군사 목표에 대한 정밀 폭격을 한다는 것을 표방해야 되는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걸 좀 공식화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 초기 실제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 또한 그런 제네바 협정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지역을 초기에 폭격할 때는 초기 3개월, 4개월의
작전 양상을 보면은 그 같은 군사 목표를 향한 정밀 폭격 정책을 나름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미군이 나름은 고심하고 그걸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 지역 전략 폭격을 6월 29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전쟁이 시작하고 불과 며칠 안 되는 시점이죠. 네. 그 시점에 6월 29일부터 폭격을 시작하는데 전쟁 초기 3, 4개월 동안의 폭격은 대부분 도심 지역을 향한 폭격이었습니다. 평양, 원산, 함흥, 흥남, 청진, 북한의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을 향한 폭격이었는데 그 같은 도심 지역을 향한 폭격이 진행된 이유, 그러니까 표방하기로는 군사 목표를 향해서 폭격한다라고 했는데 네. 왜 도심 지역을 향해서 폭격을 했는가, 이것이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은 그 교통 중심 지역, 산업 중심 지역을 군사 목표로 간주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북한 지역에는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아주 조밀한 철도망이 건설돼 있었고요. 네. 대부분 주요한 도로는 당연히 평양이나 원산 같은 대도시를 이렇게 거쳐가고 있었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역이나 조차장 그런 것들이 교량 이런 것들이 군사 목표로 간주돼서 그것에 대한 폭격이 진행되었고, 그와 더불어 함흥, 흥남, 진남포 뭐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뭐 굉장히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 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일제 시기에 미쓰비시나 이런 당시의 대기업들이 그 일종의 대륙을 향한 그 전진 기지 같은, 그렇죠. 북한 지역의 산업 시설을 굉장히 집중시켜 놓았었는데 그것이 북한에 이제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들을 이제 일종의 군사 시설로 판단하고 흥남, 청진 이런 평양 이런 곳에 대한 산업 지역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밀 폭격을 나름대로 한다라고 표방하고 실제 그런 지역, 산업 중심 지역이나 교통 중심 지역만을 폭격했지만은 폭격의 적중률이 너무나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거죠. 네. 북한 지역은 B-29기라고 하는 중폭격기가 전쟁 초기에 폭격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B-29기의 목표물 적중률을 그 당시에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컨대 가로 한 10m, 세로 100m 정도, 뭐 가로 100m, 세로 10m 정도의 어떤 건물이다라고 네. 치면은 그것을 B-29기에서 폭탄 하나를 떨구어서 그것을 적출시킬 수 있는 확률이 0.7%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번 쏘면은 7번 정도 맞춘다. 0.7%인 거죠. 0.7%? 그냥 7%도 아니고. 그렇죠. 예, 1%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실제 그 건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 지역에 그 부근에다가 최소 90발 이상을 한꺼번에 투하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약 50% 이상의 파괴율을 보인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폭격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적중하지 않은 나머지 포탄들은 그 인근의 민간인 지역으로 다 투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그게 이제 생생하게 사진들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는 뭐랄까, 이 책 외에는 뭐 아까 전 세계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어떤 논제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책 외에서는 볼 수 없는 사진 자료 그리고 문서 자료가 그런 자료들로 완전히 꽉 차 있거든요. 그런 건 어디서 주로 구하셨어요? 예, 그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해서 미국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비밀 문서, 탑 시크릿 문서까지도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익에 아주 결정적으로 반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한하는 것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데요. 1999년 그때 AP통신에 의해서 노근리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하면서
미 공군 문서들 같은 경우는 다른 문서들과는 달리 이것이 공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노근희 사건이 발발한 이후에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군 문서들이 2000년경부터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모으신 거군요. 네, 그 같은 1차 자료들을 제가 약 10만 장이 넘는 자료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사진 자료들을 제가 미국에서 직접 찍어온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미국에서 직접 수집을 해왔고 이 교수님에게 역작이네요, 역작. 뭐 아무튼 제 뭐 젊은 시절을 다 투여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었던 한 2003년경부터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한 2005년부터 아카이브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아무튼 작년에 책이 출간됐으니 10년의 자료 수집과 분석과 집필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타격의 원리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화제를 바꿔가지고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 땅에서 타격이 이루어지고 양민들이 죽었던 그 사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미션 리포트라는 건데요. 미션 리포트. 임무 보고서. 모든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작전을 수행한 직후에 부대로 귀환해서 이 임무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비행을 하면서 관찰한 내용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지역에 몇 시에 들어갔고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폭탄을 투여했다.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으로 남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임무 보고서들에는 그 조종사들이 한국 민간인들을 공격한 사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마구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당시에 미군의 공식적인 정책은 모든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세니타이즈드라고 하는데 이 뭐랄까 그 위생 처리를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사지 한번 하라. 민간 지역을 공격했을 경우에는 그곳을 일종의 군사 시설을 향해서 공격했다. 적의 막사를 향해서 공격했다. 적 병력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 조종사들은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나 뭐 어떤 마을을 공격했다. 흰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 무리를 향해서 폭탄을 투하했다. 이런 것을 여과 없이 작성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민간인들을 공격한 보고서 문서들을 볼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중요하게 활용한 게 작전 분석 명령서, 작전 분석 보고서라는 건데 조종사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들의 작전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작전 분석 보고서에서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이제 당시 한국에 있었던 미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건데 미공군 조종사들은 적 점령하에 그러니까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전쟁 초기에는 남한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의 90% 이상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적 점령하에 있는 민간인들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왜 민간인들을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느냐라는 그것을 물었을 때 일단은 임무에 나가기 전에 브리핑을 받았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공격하라라는 우린 브리핑을 받았다. 그래서 수행한 거다. 일종의 직업 정신에 의해서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런 식의 자기 정당화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적 점령하에 있는 민간인들은 사실상 적을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논리하에서 또 한국 민간인들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고 더불어 아까 노근희 사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난민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전쟁 초기에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최초의 전투에 있었던 오산 지역에서의 전투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 네. 패배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을 통제해야만 한다. 피난민들의 남하를 통제해야만 한다라는 원칙을 나름대로 세우고 통제선을 이탈하는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총격을 가해도 좋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와 미군의 합의하에서 같은 원칙이 형성되고 노건이 사건은 7월 26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7월 25일에 그런 피난민 통제 정책이 완전히 공식화된 다음 날부터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서 뭐 300명에서 400명 가량의 민간인들이 피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었죠. 지상군에게는 그 통제선을 이탈해서 남하하는 민간인들을 총격해도 좋다였지만은 하늘을 날고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남하하는 그런 무리들의 이동을 발견하면은 무조건 기총소사해도 좋다, 공격해도 좋다라는 원칙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차별적이고 네. 섬세하지 못한 상황이었군요. 그 노무현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노근희 사건과 유사한 그런 피난민들에 대한 공격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같은 사례가 상당히 빈번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 지역에서도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서울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의 점령하에 있었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교통의 중심지죠. 서울이 특히 용산구 쪽에 굉장히 피해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역과 조차장에 대한 공중폭격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 교통 중심지, 산업 중심지에 대한 폭격이 진행됐고 그래서 서울시 전쟁 초기 3개월 동안의 서울 시민 희생의 첫 번째 원인이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제가 뭐 미국자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네. 당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 지금 해주신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뭐 책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사실상 아주 극히 일부분의 내용인데요. 네. 훨씬 더 중요하게는 이제 북한 지역에 대한 폭격 이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 분석되어 있습니다. 특히 1950년 11월 중국군이 참전한 이후에는 네.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이 북한 지역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지역 자체, 도시와 농촌 지역 자체를 아예 타겟으로 이 시점부터는 설정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나름대로 정밀 폭격이라는 것을 시도하긴 했었는데 네.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고 50년 11월 이후에는 빌리지와 시티 자체를 타겟으로 하고 그곳을 불태워버리는 방식의 초토화, 다 없애버리는. 공중폭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북한 지역은 완전히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없었다라고 외부 관찰자들이 표현할 정도로 초토화되고 모든 민간인들이 지하 토굴에서 겨울을 나고 지하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낮과 밤을 바꿔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이 만들어낸 어떤 강력한 반미주의, 폭격과 관련된 반미주의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현재 시점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폭격과 관련된 문제들이 결코 과거의 역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는 맞물려 있는 어떤 현재 시점에서도 어떤 사상적으로 그런 반미주의나 북한의 반미주의나 이런 사상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전쟁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재적인 문제다. 이런 어떤 일종의 평화의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수상 일정이 있으시고 또 그만큼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하셨죠? 이 30분 책 읽기에 출연하신 바로 이날 금요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었었던 김진균 교수님의 오늘이 10주기인데요. 그 김진균 교수님은 여러 가지 군사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 살아계실 적에 많은 이런 헌신적인 학술 활동과 현실 참여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기리는 학술상이 있습니다. 김진균상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학술 부분에 한 명 그리고 이렇게 현실 참여 운동 부분에 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저술에 대해서 네. 한 편씩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데 올해 뭐 아무튼 김태우 교수님이 영예롭게도 제 책이 폭격으로 대상자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그 김진균상 그리고 김진균 선생님이 10주기라고 하셨죠? 예, 오늘이 10주기여서 나름 꽤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김진균 선생님의 평전도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곳에 그 평전이나 10주기 관련된 행사가 꽤 큰 기사로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봤거든요. 네, 오늘 꽤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 있는 방송에 출연해 주셨고요. 네. 여러모로 의미가 부여가 되는 날이고 자리입니다. 자, 김진균상에 대한 의미도 한 번쯤 돌아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진지하게 흥미롭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책이 좀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4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김태우 서울대 평화연구소 HK연구 교수가 쓰고 창비가 펴낸 폭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을 둘러싼 연구의 결과물 좀 살펴보면 또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이 전쟁을 둘러싼 이 분석이나 냉정한 평가의 작업이 아직 한참 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